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급을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샐러리. 우리 모두 아는 단어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돈,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샐러리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솔트, 소금입니다. 철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샐러리라는 단어는 정말로 소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금값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월급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고대인들은 노동의 대가를 소금으로 지급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갑니다. 한 단어 속에 담긴 노동의 역사를, 샐러리라는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SALARIUM, 셀라리움. 라틴어 셀라리움은 무슨 뜻일까요? 소금과 관련된 것, 소금값, 소금을 살 돈.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라리움의 뿌리는 더 깊습니다. 셀, 라틴어로 소금입니다. 다른 단어들을 볼까요? 샐러드, 원래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의미했습니다. 살라미, 소금으로 간한 소시지입니다. 소스, 라틴어 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액체, 모두 소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샐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왜 월급이 소금과 관련될까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간의 몸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면 염분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더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경련, 피로, 탈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음식 보존. 냉장고가 없던 시대입니다. 고기는 쉽게 썩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관할까요?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은 미생물의 성장을 막습니다. 수분을 빼내어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는 몇 달, 몇 년도 갑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항해를 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소금은 필수였습니다. 셋째, 소금은 귀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지역은 괜찮았습니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은요? 산속은요? 사막은요?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거래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운반되었습니다. 소금 무역로가 생겼습니다. 도시가 소금길을 따라 발전했습니다. 소금은 돈처럼 쓰였습니다. 물건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가치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 무게를 달아 나눌 수 있는 것. 소금은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을 하얀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요했습니다. 로마 제국. 거대한 군대가 제국을 지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요? 로마는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금화나 은화가 아니었습니다. 물자였습니다. 곡물, 와인, 그리고 소금. 특히 소금은 중요했습니다. 병사들은 더운 날씨에 행군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염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병사는 약해집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소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셀라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값 또는 소금 배급.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소금을 직접 주는 대신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은화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셀라리움. 소금을 사라고 주는 돈. 병사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샀을까요? 음식을 샀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샀습니다. 셀라리움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병사들의 충성을 얻는 방법,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 그것이 셀라리움이었습니다. 셀라리움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일하면 나는 너의 생존을 보장하겠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예는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었습니다. 자유민은 자기 땅에서 일했습니다. 자급자족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달랐습니다. 병사는 자기 땅을 떠났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싸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먹여 살릴까요? 국가입니다. 로마 제국은 병사들에게 정기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마다. 이것이 급여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기적 보상, 생계를 보장하는 지급, 계약에 기반한 관계. 병사는 충성과 노동을 제공합니다. 국가는 생존 수단을 제공합니다. 셀라리움은 이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셀라리움을 받았습니다. 관리들도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국가나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월급의 기원입니다. 로마 제국이 발전하면서 경제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물물 교환이 많았습니다. 소금, 곡물, 가축 이것들을 직접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금은 무겁습니다.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한 자루는 너무 많고 반 자루는 너무 적다면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로마는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편리했습니다. 가볍고 나누기 쉽고 오래갑니다. 가치가 일정합니다. 병사들에게 은화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라. 소금도 사고 빵도 사고 와인도 삽니다. 하지만 단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셀라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언어는 천천히 변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단어를 계속 씁니다. 또한 셀라리움의 의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 소금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같았습니다. 일한 대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는 것. 중세를 지나고 근대로 오면서 SALARIUM은 셀러리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프랑스어로, 이탈리아어로 형태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의미는 유지되었습니다. 월급,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생계를 위한 돈. 소금은 사라졌지만 단어는 살아남았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셀러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 달 월급 받았어. 연봉이 올랐어. 급여 협상을 해야 해. 소금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월급은 무엇입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입니다. 우리는 월급으로 무엇을 할까요? 집세를 냅니다. 음식을 삽니다. 옷을 삽니다. 교통비를 냅니다. 기본적인 생존입니다. 고대 로마 병사가 소금으로 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소금으로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월급으로 생존을 유지합니다. 셀러리는 여전히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병사에게 약속한 것. 내가 일하면 나는 내가 살 수 있게 하겠다. 현대 사회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회사가 노동자에게 당신이 일하면 당신이 생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셀러리는 여전히 계약입니다. 노동과 생존의 교환. 단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셀러리라는 단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단어는 과거를 저장합니다. 셀러리 안에는 로마 병사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행군하던, 소금을 배급받던. 셀러리 안에는 소금 상인이 있습니다. 먼 거리를 운반하던, 하얀 금을 거래하던. 셀러리 안에는 경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물 교환에서 화폐로, 물건에서 개념으로. 우리가 월급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고대 로마인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른 언어지만 같은 뿌리입니다. 언어는 인류의 집단 기억입니다. 셀러리를 쓸 때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셀러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왔습니다. 캐피탈, 자본. 라틴어 커풋, 머리에서 왔습니다. 가축의 머리수로 부를 셌기 때문입니다. 소 몇 마리를 가졌는가? 팽유니엘이, 금전이. 라틴어 피큐스, 가축에서 왔습니다. 가축이 재산이었던 시대. 달러. 독일어 테일러에서 왔습니다. 은강이 있던 계곡 이름, 그곳에서 만든 은하. 피, 수수료. 중세 영어에서 가축을 의미했습니다. 봉건시대, 땅을 빌리는 대가로 가축을 냈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물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소금, 가축, 은, 땅. 추상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돈, 자본, 급여, 수수료.
하지만 단어는 기원을 기억합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인류의 삶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으로 가치를 측정했는지, 단어를 알면 역사가 보입니다. 월급은 숫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 하지만 셀러리라는 단어를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월급은 생존을 약속했던 역사입니다. 로마 병사가 받았던 소금, 그것으로 목숨을 이어갔던, 중세 기사가 받았던 땅,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던,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가 받았던 임금,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던, 오늘 우리가 받는 월급,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노동과 생존의 교환. 셀러리는 2000년 동안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사라졌습니다. 은하도 사라졌습니다. 종이 돈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그 대가로 생존 수단을 받습니다. 그것이 소금이든 돈이든 디지털 숫자든, 셀러리는 그 약속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받는 월급은 무엇을 대신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약속일까요? 당신이 일하면 당신이 살 수 있게 하겠다. 셀러리, 소금으로 시작된 생존을 약속하는 말. 이 단어 하나에 인류의 노동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소금을 배급받던 병사부터 월급날을 기다리는 직장인까지 우리는 모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어는 시간을 넘어 우리를 연결합니다. 다음에 셀러리라는 단어를 볼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이 단어를 처음 썼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러면 월급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역사로, 금액이 아니라 약속으로. 셀러리, 소금으로 시작된 생존을 약속하는 말로.